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6권. 자경루와 앙부일구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앙부일구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이 시계는 커다란 손 모양에 안에는 많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그어져 있사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용법은 간단하옵니다. 먼저 시계바늘의 끝을 북극성을 향하게 놓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하루에도 계속 바뀌지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시계바늘의 그림자 위치도 일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옵니다. 그러니 시계로 사용할 때에는 그림자 끝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세로줄을 따라가 시각을 읽으면 되옵니다. 오, 사용하기도 정말 쉽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를 12등분한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시계에는 왜 시각선이 7개밖에 없는가?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시계는 낮에만 쓸 수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밤에 해당하는 선은 필요 없겠지요. 어차피 해가 지면 사람들도 많이 활동하지 않으니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밤에는 쓰지 못한다니 조금 아쉽지만 자경루보다 훨씬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이야. 참, 달력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 이번에는 시계의 가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우리 조선은 1년을 24절기로 구분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그 24절기의 이름을 이 시계의 가로선 양 끝에 적어두었사옵니다. 그럼 이 역시 시계바늘 그림자의 끝을 손가락으로 짚고 가장 가까운 가로줄을 따라가서 읽어야 하겠군.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 24절기를 나타내는데 가로선은 어찌하여 13개뿐인고? 예,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사옵니다. 황공하오나 전하, 24절기가 무엇에 따라 나눈 것인지 알고 계시옵니까? 허허, 알다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만드는 태양의 길을 황도라 부르지. 그 황도를 24개 지점으로 쪼개어 태양이 각 지점을 지날 때를 24절기로 정한 것이 아닌가.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옵니다. 그 결과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때는 하지가 되고,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때가 동지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앙부일구의 가로선 중 가장 아래쪽에 하지를 표시하고 가장 위쪽에 동지를 표시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군. 그렇다면 나머지 11개의 가로선에 22절기를 표시했다는 말인가? 예, 하지와 동지 사이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절기가 생깁니다. 춘분과 추분뿐만 아니라 소한과 대설, 대한과 소설, 입춘과 입동, 입하와 입추, 망종과 소서 등은 각각 그림자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나누어 적지 않고 11개의 선으로 22절기를 표시했사옵니다. 옳거니. 이 앙부일구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해정교와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하도록 하라. 참, 눈금 끝에 한자만 쓸 것이 아니라 12띠의 동물을 새겨놓도록 하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과 절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일세.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계는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종루에서 33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종은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벌써 8호로군. 통행금지가 풀렸겠어. 세종의 머릿속에 밤새 굳게 닫혔던 성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성문을 드나들기 시작했겠군. 보따리를 짊어지고 한양을 찾아온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중앙에서 지방관청으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심부름꾼도 있겠지.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 세종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바깥에서 상선내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수라가 준비되었나이다. 바로 그때 묘실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확하군. 들라하라. 세종은 간단한 아침 수라를 마치고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벌써 진실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서둘러야겠군. 경연에 늦겠어. 경연은 대신들과 함께하는 아침 공부였습니다. 세종은 하루에 3번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랏일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죠. 세종이 집현전에 도착하자 집현전 학사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학사들은 잠이 덜 깬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책을 읽느라 밤을 새웠나 보구려. 세종이 흐뭇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봐야 할 책들이 많아서. 허허허. 오늘은 공부도 공부지만 나라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며 시작해 봅시다. 예, 전하. 참, 장영실이 만든 자경로와 앙부일구는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소. 과인이 요즘 성 밖에 나가보질 못해서. 세종이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시계가 곳곳에 놓이면서 백성들이 더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소신 또한 큰 덕을 보고 있사옵니다. 덕을 보았다. 예, 소신이 며칠 전에 아들을 보았사옵니다. 아들이 응애하고 울며 태어나던 순간에 미실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덕분에 아들이 태어난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축하할 일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소? 저는 일단 대신들의 지각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했사옵니다. 대신들은 묘시에 등청을 하고 유시에 퇴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묘시가 가까워질 때 광화문 거리에 나가보면 등청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지요. 이제 지각을 해서 헐레벌떡 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사옵니다. 종로에서 들려주는 종소리를 듣고 제 시간에 일어나 늦지 않게 궁궐에 도착하옵니다. 옳거니 대신들부터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이제 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소. 세종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관노비들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한 학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노비들도? 예, 그동안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대청 시간이 들쭉날쭉 고무줄 같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오래 일한 것 같은데 퇴청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아 답답했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시간에 퇴청을 할 수 있으니 더 힘을 내어 일을 한다고 했사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공이라도 된 듯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소? 세종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사실 아직까지 농민들은 시각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사옵니다. 그들은 해가 뜨면 들로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나 주변 경치의 변화만으로도 시간을 알기에 충분한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인가? 세종은 기운이 빠진 듯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앙부일구 덕분에 24절기를 제대로 알게 되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사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돌보아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세종은 무릎을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오,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군. 백성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니 더욱 힘을 내어 주시기 바라오.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이후 세종은 시계를 비롯한 과학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이 다스린 32년간 조선은 가장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루었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6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